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튜브의 MC 김혜민입니다. 혹시 무릎이 아플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관절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하거나 혹은 잠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연골판 파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연골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 이후의 관리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김해바른병원 한승철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해바른병원 한승철 병원장입니다. 원장님, 많은 분들이요, 연골이랑 연골판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예. 저도 건강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건가요? 이게 사실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연골과 연골판, 정확히 얘기하면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비슷하고 이제 무릎 안에 있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구조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신발과 양말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발의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양말이 연골이라고 하면은 연골판은 신발의 쿠션으로 양말과 발이 다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해주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발에 쿠션이 없이 양말을 신고 다니다 보면은 양말이 금방 해지듯이 연골판이 찢어진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은 연골이 금방 닳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양말과 신발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약간은 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연골판이라는 게 무릎을 보호하는 충격 흡수 장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충격 흡수 장치.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순히 연골이 아니라 무릎을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우리가 좀 잘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무려 병원장님을 모시고 하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철 병원장님과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병원장님, 아까 무릎 연골판이라는 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이 파열된다는 거, 왜 어떻게 하다가 파열됐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연령대별로 좀 이유가 다르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파열의 원인은 크게 이제 외상성이랑 퇴행성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쳐서 연골판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축구, 농구, 테니스 같이 좀 활동적인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고요. 무릎 자체가 이제 축을 두고 비틀어진다든지 꺾일 때 찢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방 십자인대라든지 측부인대 손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50대 이후에 나이가 드시면서 찢어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골판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수분이 줄어들면서 이제 오래된 고무처럼 푸석푸석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별한 충격이 없더라도 이제 서서히 갈라지고 찢어지면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좀 퇴행성 파열로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면은 나는 특별히 다친 게 없는데 왜 찢어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무릎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다 파열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연골판 파열됐을 수도 있겠다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좀 확실한 증상이긴 한데 잠김 현상이라고 하고요. 무릎에 이제 연골판 찢어진 부위가 완전히 끼어가지고 무릎을 굽히지도 펴지도 못하는 상태로 오시는데 이런 경우엔 거의 걷지 못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힘 빠진 증상인데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게 걷다가 약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가끔씩 든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핑음이라고 하는데 무릎을 굽히고 펼 때 약간 걸리는 느낌이랑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릎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끼이는 느낌이라든지 통증이 동반된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관절 사이에 뼈 사이에 연골판 있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찌릿한 통증이 있으시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네 가지가 좀 확실한 증상이긴 한데 이게 아니더라도 무릎 움직일 때 뭐 특정 자세에서 계속해서 좀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무릎이 아파도요. 조금 쉬면 괜찮다. 파스 붙이면 괜찮다. 보통 이러시잖아요. 네. 특히나 어르신들 많이 그렇게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골판 파열이라는 게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방치하면 아주 나빠질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어째 보면은 뭐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뭐 연골판이 파열된 상태로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째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쿠션이 터진 운동화를 신고 계속 뛰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찢어진 부위가 작다가 이게 계속해서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 부위를 타고 점점점 터진 부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종이가 이렇게 멀쩡한 종이는 이렇게 당겨도 안 찢어지는데, 이게 찢어진 부위가 있으면 쭉 찢어지는 거랑 비슷하게 찢어진 부위가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수술할 때 이제 좀 잘라내야 되는 부위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연골판 찢어진 부위가 관절에 끼어서 연골을 이제 갈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시경 수술에서 들어가 보면은 끼인 부위가 이제 연골에 갈려서 기찻길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연골이 갈려 나가는 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갈려버리면은 관절염도 빨리 올 수 있고 뭐 통증도 아무래도 심할 수 있겠죠. 네, 말씀만 들어도 너무 아프고 막 소름이 돋을 것 같은 그런 통증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골판 파열이 의심될 때 병원을 간다면 어떤 검사부터 해주시는지, 어떤 진단이 내려지는지 궁금한데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의심 증상들이 나타나면 좀 검사를 자세히 해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랑 MRI 검사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이제 뼈 상태랑 관절 사이 간격을 이제 보게 되는데, 관절염이 이제 얼만큼 진행했는지 보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엑스레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골이나 연골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괜찮다고 연골판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연골이나 연골판 이런 거는 MRI를 찍어 봐야 되는데, MRI를 촬영해 보면은 연골판 파열의 범위라든지 어느 부위가 찢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찢어졌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저희 이제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레이 괜찮다고 들었다. 근데 왜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엑스레이 자체는 이제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하고 나서야 티가 나기 때문에 연골판 파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MRI를 꼭 촬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좀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네. 모든 상황에서 다 수술을 권하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필요로 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뭐 수술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퇴행성 파열, 이제 파열의 크기가 작다든지 통증이 뭐 심하지 않고 뭐 일상생활에 크게 뭐 무리가 없으시면은 약이라든지 주사, 물리치료해서 통증 조절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료한다고 해서 이제 파열된 부위가 이제 뭐 녹아서 없어진다든지 재생이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좀 필요하시고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외상성으로 파열된 젊은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골판을 최대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공합 수술을. 네. 퇴행성 파열 환자분들 경우에도 이제 약이나 주사를 해도 통증이 계속 있고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수술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찢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한다라는 것도 편견이었고, 또 참는다고 해서 나을 수 있다는 것도 오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상태에 맞는 치료 받으시는 것이 빠른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수술을 안 하고 싶고 미루고 싶지만 하게 됐을 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임해야 되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릎 수술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은 연골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cm 되는 구멍을 내서 하는 내시경 수술을 대부분 하게 되고요.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하다고 해도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봉합 수술 그리고 좀 찢어진 걸 잘라내는 절제 수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봉합 수술은 말 그대로 이제 찢어진 연골판 부위를 꿰매주는 수술인데 아무래도 이제 꿰매진 부분이 이제 붙으면은 연골판 기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절염 예방에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외상성 파열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골판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봉합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퇴행성 파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방 좀 전문 용어이긴 한데 후방 기시부 파열이라든지 방사형 이렇게 완전히 고리가 끊어지는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때 너무 많이 잘라내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봉합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봉합하는 게 좋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모든 파열이 봉합이 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붙지 않는 부위도 있고 이게 아까 해지듯이 터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봉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안정한 부위라든지 아니면 끼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내시경으로 절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다듬어 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만 좀 잘라내게 되고 기능적으로 남아 있는 부위는 최대한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봉합이 회복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봉합이 회복은 더 늦습니다. 더 늦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 후에 상처가 많이 남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예, 보통은 이제 구멍 내는 게 2개, 뭐 많게는 4개 정도 나기 때문에 사실 수술에 뭐 흉터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자, 가능한 한 연골판의 기능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잘 꿰매주시고 잘 잘라서 다듬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안심하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바로 회복 기간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회복엔 얼마나 걸리죠? 예,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봉합 수술이 이제 좋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단점이 회복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주 정도면은 일상생활로 이제 바로 복귀가 가능하시고요. 한 2달 정도면은 가벼운 운동도 하실 수가 있는데 봉합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맸다고 끝이 아니고 거기가 붙어야 돼요. 이 피부가 붙듯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4주에서 한 6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기간 동안은 목발하시고 체중을 안 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정해놨다가 재활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회복은 한 2달에서 3달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두 수술 모두 다 이제 뭐 등산이라든지 뭐 축구 같은 운동으로 복귀는 6개월 뒤에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운동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빨리 복귀하고 싶고 네. 우리 축구부가 저를 기다립니다. 막 이런 투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회복 기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또 회복 잘 됐는지도 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봐야죠. 지금 굉장히 이제 뛰어도 중요합니다. 될까요? 이제 제가 복귀해도 될까요? 한번 확인 잘 하시고 돌아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재파열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 파열된 부위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뭐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그것만 잘 생각을 하신다면 좀 우리 무릎 건강을 지키고 또 파열된 부위도 잘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생활 습관 잘 실천해서요. 우리 무릎 건강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무릎 연골판 파열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OX 퀴즈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건큐 OX 퀴즈.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판은 찢어져도 놔두면 자연 치유가 된다? 하나, 둘, 셋. X. 예. 약간 함정이 있었는데 X라고 예. 주셨습니다. 예, 우리 몸이 이제 재생하는데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피가 가는 겁니다. 이제 뭐 재생하는 뭐 인자들이 가야 되는 건데 불행히도 우리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피가 안 가는 부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부위가 피부처럼 스스로 붓는다든지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몸에 비슷한 부위로 이빨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충치가 생겨서 이게 갈려 나가면은 그 부위가 재생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하게 연골판 찢어지면은 그 부위는 재생되지 않고 그대로 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무릎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도 조금 예.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뚝 소리가 나면 통증이 없어도 연골판이 파열된 것일 수 있다? 하나, 둘, 셋. 예, 이게 뭐 근데 물론 뚝 소리가 났다고 무조건 다 터진 건 아닌데요. 이게 뭐 보통 호소하시는 증상이 소리랑 통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뚝 소리가 났을 때 찢어져도 이제 퇴행성 파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찢어지는 경우에는 뭐 크게 힘이 가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며칠 지나면은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통증이랑 소리만으로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골판 절제 수술을 받으면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는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세모? 세모입니다. 네. 이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세모를 했는데요. 말 표현으로는 절제술을 받고 나면 연골이 빨리 닳는다는 거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술을 해서 빨리 닳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찢어져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도 빨리 닳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절제술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근데 봉합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찢어진 연골이 아까처럼 끼어서 연골을 갈아먹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을 하면은 연골이 덜 닳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 아다르고 어다른 게 수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빨리 진행이 될 뿐이지 수술 때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글루코사민, 콜라겐 같은 영양제를 먹으면 찢어진 연골판이 붓는다? 하나, 둘, 셋. X.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예. 이것도 어찌 보면은 네. 이제 연골과 연골판을 좀 헷갈려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시중에 우리가 뭐 글루코사민, 콜라겐 이런 것들은 건강 보조 식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무릎의 재생 효과가 완전히 증명된 제품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골판이 찢어졌을 때 붓는 약이나 주사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문 의약품도 사실 연골판을 붙여주는 약이나 주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봉합해서 꿰매주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보조제니까 붙여줄 수도 없겠죠, 당연히. 허위 과장 광고는 신고를 하시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뭐 사골국 먹으면 붓는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것도 네, 살만 찔 뿐. 네,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승철 병원장님과 함께 무릎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무릎이 아프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뭐 특별히 이상 없겠거니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 앞으로는 무릎이 내는 소리와 통증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평소랑 다른 게 느껴지신다면 꼭 병원으로 가서 진단과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유익한 말씀해 주신 병원장님,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더 붙여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 무릎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하나 가지고 쭉 사용하셔야 되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다 말겠지 하시면서 방치를 하게 되면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무릎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릎의 평소와 다른 이상 신호가 느껴지신다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독 병원장님께서 설명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좀 잘 풀어서 해주시고 비유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무릎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고요. 시작할 때 연골이랑 연골판이랑 같은 거예요.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질문 드렸던 거 사과드리면서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튜브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무릎, 오래 쓰는 무릎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튜브.